네, 이번 시간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냐면 최대 10개의 0보다 큰 양수를 어,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실수를 그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것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숫자를 이렇게 계속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최대 10개까지니까 중간에 마이너스 1 값을 넣으면 이제 그만 입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4개의 숫자를 받은 거죠. 68.9, 96.7, 80.5, 75.4 이걸 이제 사용자가 주면 우리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평균과 표준 편차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짜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 소스 코드를 또 한번 봅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stdio.h 보면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define이라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define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nummax라는 이 숫자 자체를 10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nummax면 그게 10이다라는 걸 네가 알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define이라는 건. 이거는 왜 쓰냐면 이렇게 nummax라는 심볼로 숫자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10이라고만 딱 갖다 써놓으면 사람들이 코드에서 그 10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0 대신에 nummax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는 그 저기 최대의 숫자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그 인풋 값이 최대 10까지 나타내는 그 리밋을 나타내는 숫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파인문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코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조를 봅시다. 구조를 보면 일단 메인 함수가 있겠죠. 메인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닐 테니까 내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이런 서브 펑션들을 만들어서 메인 함수는 그 플로우대로 그냥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값을 저장하고 표준 편차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뭔가 입력 값을 받아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호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인풋 값이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뭘 해줘? 평균 값을 계산하는 캘큘레이터의 약자죠. 캘크 에버리지하고 캘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함수들을 각각 호출해서 그 결과값들을 이 에버리지라는 변수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이 변수에다 각각 저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다 계산이 된 거고 이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 값을 이렇게 예쁜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계산하고 출력해 주는 건데 그럼 이 서브 펑션들을 우리가 실제로 밑에서 이제 구현을 해줘야 돼요. 보면 이 함수의 위치가 메인 함수보다 위에 만약에 실제 코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함수는 보통 이제 밑에다가 많이 사용하는 임플리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 메인 함수를 보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를 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펑션들의 디테일들은 뒤에다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메인 함수에서 내가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함수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앞에다가 일단 써놔야 여기서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getData와 calcAverage, calcStandard Deviation이 어떠한 함수인지 우리가 보통 그 함수의 형태, 즉 뭐예요? getData라는 함수는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결국에 결과값도 아무것도 안 받아와. 그냥 뭔가 일을 하긴 해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calcAverage라는 함수는 내가 아무것도 안 주는데 결과값으로는 float 타입의 실수형 자료를 실수 데이터를 하나 나한테 돌려주는 함수고요. calc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내가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뭔가 mean이라는 건 사실 평균을 나타내는 숫자겠죠. 그래서 어떤 실수형의 자료를 데이터를 하나 주면은 뭐 실수형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거 실제 get 데이터와 calc average, calc standard deviation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할지를 뒷부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뒷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한 번 더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메인 함수에서 서브 펑션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내가 뭔가 그 내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들과도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으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역 변수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함수가 실행이 되면 실제로 함수는 자기의 공간만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작업을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내가 선언한 변수 공간, 요 공간에만 접근이 가능한데 저는 어때요? 에버리지를 구하게 해주려면 뭔가 데이터를 인풋받은 거를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 평균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도 이 함수하고 밑에 다른 함수들이 어떤 공용의 데이터를 접근해야 된다면 그 데이터는 이 안에서 저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바깥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으면 이 함수든 저 함수든 아무튼 이 페이지에 있는 함수들은 다 그거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글로벌리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치는 보통 어떤 함수가 시작되기도 전인 그 맨 앞부분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전역 변수는 뭘 저장을 했냐면 num max 뭐예요? 사용자들이 뭔가 인풋 값을 줄 텐데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으라 그랬죠. 그 10개의 숫자를 각각 저장해 놓을 배열, 실수형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죠. 그래서 nummax는 10개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n이라는 거는 아마도 그 개수가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몇 개의 입력을 받았는지. 그래야 평균값이 저걸 다 더해서 개수대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get data부터 함수를 봅시다. 보시면 내윈 함수에서 처음에 실행되자마자 get data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어딘가 저장을 해주는 함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입력받고 어디에다 저장을 하는지 보면 자, 최대 10개까지 실수로 입력해 봐. 그래서 입력을 종료하려면 0 이하의 음수의 수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while문은 반복이죠. 그래서 while문을 돌면서 내가 숫자를 계속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너가 숫자 땡땡하고 기다리는 거죠. 몇 번째 숫자를 너가 입력할지. 그래서 보면 n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0이에요. 인풋은 아무것도 지금 숫자가 0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숫자가 10개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플러스를 하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 여기 숫자 1, 숫자 2 이렇게 while문을 돌면서 n 값을 증가시키고 그게 10보다 작을 때까지 왜? 0부터 9까지니까 10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받아서 스캔F로 받아서 실수를 받았으니까 num의 그 n번째, 즉 0번째면은 배열에서 첫 번째 칸에다 넣는 거고 두 번째면은 1, num의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칸이죠. 그 값을 넣는데 배열에서 이 배열의 이름은 주소를 나타내지만 실제 요 위치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요거는 다시 변수 값이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뭔가를 저장하고 싶으면 요게 주소, 요 위치의 주소를 나타내는 앰퍼샌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스캔F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밑부분은 그죠? 0보다 크면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반복문의 바로 바깥에 요 부분으로 오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실행할 게 없고 함수의 끝이니까 함수의 끝을 만나서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일단 우리가 n이라는 변수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getData 안에서 n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디에도 선언한 데가 없죠. float n, int n 이렇게 선언한 거 없죠. 그리고 num n 이렇게 선언한 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사용을 했어요. 만약에 그냥 어디에도 이게 선언이 없다 그러면 원래는 컴파일을 할 때 에러가 나요. 근데 얘는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었냐면 실제로 그쵸, 메인 함수 윗부분에 있는 전역 변수에 선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함수 안에서는 별도의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런 n과 num이라는 그 전역 변수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는 일이 뭐냐?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이거 글로벌 베리어블 배열인 num에다가 num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넣고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숫자를 다 받아가지고 결과값 평균값을 이제 돌려줄 건데 그 받을 숫자는 사실 전역 변수 내가 누구한테 받지 않아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규먼트라고 하죠.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개수대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얻고자 하는 값이 있어. 예를 들면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의 평균값을 얻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일단 어떤 값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한 값을 내가 개수대로 나눠보겠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로컬 베리어블, 이 글로벌 베리어블, 즉 함수 바깥에 정의된 그 변수들하고 상대가 되는 게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이런 함수 안에 정의가 되어 있죠. 실수, 플로트 타입의 썸과 에버리지, 그리고 정수 타입의 k. 얘네들은 함수가 종료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함수가 시작되면 그 함수한테 공간을 주고 함수가 종료되면 그 공간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함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생성이 됐던 이런 로컬 베리어블들은 함수가 종료되면 다 사라져서 어디에도 그 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남한테 줘야 된다거나 뭐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리턴 밸류를 접근을 해서 주거나 아니면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을 해놔야 이 함수가 종료되고도 누군가 다른 애들이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여기서 썸이라는 에버리지는 일단 로컬로 선언을 했는데 보니까 썸이라는 값에는 그 공간에는 뭘 집어넣냐면 n까지 그죠? k는 for을 돌리기 위한 그냥 임시 변수죠. k는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이 sum이라는 값에다가 넘버 그 배열에 그죠? k 번째에 있는 값들을 차곡차곡 0부터 n까지 차곡차곡 더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는 그 썸을 다시 n개를 더했으니까 그걸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에버리지의 그 값이 들어갈 거고 우리는 그 에버리지 값을 외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리턴 값으로 그 에버리지 함수를 돌려주면 외인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써놨는데 보시면 이제 n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아까 앞에서 가보면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n이라는 건 인티저 타입, 즉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같은 거는 얘는 소수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딱 떨어지는 정수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에버리지나 썸은 다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실수형 타입이죠. 그럼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얘네들이 타입을 맞춰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조금 더 나중 거를 배우면 얘네들을 맞춰주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뭔가 하나로 이제 맞춰서 실제로 코드 그 C 언어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헷갈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맞춰주고 싶은 형으로 일단 먼저 다 맞춰줘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고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평균값이라는 거는 뭐 90.23 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플로트고 얘도 플로트고 그러니까 얘도 플로트로 맞춰줘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 뭐 숫자를 3개 받았으면 여기 3이었을 텐데 플로트로 이렇게 강제 형 변환을 얘는 인티저지만 실제로 플로트처럼 처리를 해 라고 이렇게 형 변환을 해주면 3이었던 값이 3.0으로 바뀌어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에버리지가 계산이 되면 이제 리턴이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표준 편차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평균이라는 것은 내가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 일일이 다 다르겠지만 대표 값을 하나 내가 정한다면 걔네들이 평균을 내서 하나 그 값을 적어가는 게 평균인데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다른 애들이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편차들이 있는지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50점 맞은 애들이 2명이면 그것도 평균이 50이고, 어떤 사람은 한 명은 빵점 받고 한 명은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2명의 평균은 50이죠. 그렇지만 상황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는 내가 어떤 데이터들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싶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아, 얘네들은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저쪽은 또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 50 두 명이 각각 50, 50점 맞아서 평균이 50점인 애들은 표준 편차가 0이 되는 거고, 0이고 100이어서 평균이 50이 되는 애들은 편차가 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좀 높아지면서 굉장히 다 알만한 얘기들을 다시 하고 있는데, 뭐 들읍시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각 값들이 이렇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차이들을 이렇게 다 구해서 뭔가 이게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곱값을 해서 다시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제곱값을 해서 그거를 평균을 낸 게 사실은 분산이라는, 베리언스는 분산이죠. 분산이고, 거기에 다시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얘가 표준 편차가 돼요. 이거 뭐 공식이니까 우리가 그냥 외웁시다. 대충은 이제 직관적으로 식은 이해했지만,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구하니까 이거를 코드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떠한 변수와 그 평균의 차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평균을 알려면 내가 다시 계산을 하지 않으려면 이미 계산해 놓은 평균을 내가 받아오고 싶어. 그럼 나를 호출할 때는 평균을 일단 줘. 이게 평균이 영어로 민이죠. 민을 받아서, 아까 그 데이터들은 사실 num이라는 어레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값과 이 평균의 차이를 일단 구하고, 그 차이에, 그죠? 이 차이라는 게 diff가 요만큼이에요. 이 diff의 제곱값을 구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할 때 어떻게 해요? 원래 여기까지 더했으면 그 다음 값을 구해서 요 값 플러스 요거 해주면 되죠. 그걸 우리가 S썸이라고 해서 S썸에다가 그 다음 거에 그저 차이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이 값이 여기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 값에 다시 또 다음 거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for을 돌고 나면 S썸이라는 값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요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 대괄호가 있는 거예요. 대괄호가 있고 나서 요 n은 나누는 거죠. 그래서 S썸에는 요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럼 분산이라는 거는 전체 나누기 n,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분산이 나오면 그거를 다시 루트 값을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루트 값을, 그러니까 어떤 수를 어,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라이브러리 함수 형태로 씌워넣어서 제공을 해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마 루트 2, 루트 3 같은 거 외웠죠. 2.14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외웠던 것 같은데 1점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표 테이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퀘어 루트라는 함수를 갖다 쓰면은 얘네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값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이런 스퀘어 루트의 사용법 같은 거 평소에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찾아보면 돼요. 우리가 첫 번 시간에 이제 봤던 그 C++.com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서 이제 찾아보면 돼요. 주소를 www.c++.com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여기 서치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한번 쳐보세요. 치시면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얘는 어떤 값을 받아서 어떤 걸 돌려주는지 봅시다. 스퀘어 루트라는 거는 이게 더블 값을 받는데, 더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수형을 보통 플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로트는 조금 더 작은 실수값을 나타내는 거고, 더블이 더 큰 실수값이에요. 그래서 더블이 조금 더 표현력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큰 실수값을 나타내는 공간이 큰 더블 타입을 받아서 그 스퀘어 루트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돌려주는, 더블 타입으로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 리턴 밸류는 뭐고 얘는 뭐 어떤 헤더 파일을 써야 되고 하는데, 사실 예제를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쉽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쓰려면 여기 math.h라는 헤더 파일, 얘가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더블값 파람 뭐 10.24, 24라는 1024라는 값을 여기다 주면
그 결과값도 역시 더블 타입의 결과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마 1024는 2의 10승이죠. 그러니까 뭐의 제곱을 하면 2의 10승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2의 5승을 제곱을 하면 2의 10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루트의 그 결과값 리절트에는 2의 5승인 32가 나올 건데 이게 더블 값이기 때문에 32.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스퀘어 루트 값은 32.00이다 이렇게 퍼센트 F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할 때는 내가 파라미터로 뭘 줘야 되냐면 우리 지금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씌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분산은 원래 자료형이 플로트였어요. 플로트 말고 얘는 더블 값을 받으니까 강제로 형 변환을 해줘서 더블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형 변환을 해주면 스퀘어 루트에서 결과를 이제 받아오는데 그 결과 값도 아까 봤지만 더블 타입으로 받아와요. 근데 우리는 더블 타입이 아니라 실제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플로트 타입을 선언을 했으니까 이거 플로트라고 써줘서 형 변환을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주면 조금 문제가 덜 이렇게 뭐 그런 뭐 형 변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형 변환을 해서 스퀘어 루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여기까지 가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각각한테 리턴 밸류 형태로 즉 결과값을 돌려받았어요. 얘는 평균값을 돌려주고 얘는 표준 편차값을 돌려주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동시에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 하나로 그냥 만들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자,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 일을 시킨다는 건 걔가 일을 다 하고 나서 뭔가 결과값을 돌려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는 함수에서는 이 결과값을 리턴 밸류 형태로 돌려받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봅시다. 리턴 밸류 형태로 주면은 내가 이 함수를 부르던 이 위치에 실제 돌아온 값이 저장이 되고 그 값이 에버리지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내가 뭔가 결과값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 함수에서는 리턴 밸류를 두 개를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리턴 밸류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결과를 다 뽑았는데 이 결과값을 어떻게 나를 호출한 함수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과 값 자체를 보내지 말고 내가 그러니까 부르는 이 함수를 부르는 애가 내가 너가 결과가 나오면은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 내가 주소값을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네가 값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또 포인터를 통한 함수의 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해서 새로 넣었어요.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메인 메모리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은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짜서 컴파일을 해놓고 나면 뭐 .exe 뭐 그런 파일 형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뭐 이름을 치든지 두 번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그게 실제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면서 메인 메모리의 어떤 공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공간이 잡혀요. 그런데 이 공간은 함수별로 할당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메인 함수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메인 함수에 시작하면 메인 함수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뭐 적혀져 있고 뭐 코드도 있고 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잡혀요. 여기서는 다섯 개의 칸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는 이 칸마다 주소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뭐 9번지까지. 그래서 10칸이 있는데 제가 앞에다가 0x라고 붙이는 거는 보통 16진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그냥 쓰면 이게 10진수인지 16진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0x라는 걸 붙여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16진수고 0번부터 9번지까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0번지부터 4번지까지는 지금 메인 함수가 쓰고 있죠. 근데 메인 함수는 지금 뭐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에버리지와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걔가 일을 다 하고 나면은 함수와 그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값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리턴 밸류 형태로는 로 메인 함수한테 줄 수가 없죠. 왜? 하나만 리턴 밸류는 내가 함수를 다 끝나고 나고 돌려주는 값은 딱 하나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가 메인 함수가 꾀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 보면 내가 메인 함수에서 얘를 호출하는데 지가 호출을 이제 킬 에버리지 스탠다드 그 함수가 자기 공간에서 실컷 실행을 하고 에버리지를 여기다 적어놓고 스탠다드는 뭐 여기다 적어놓고서 다 실행을 하고 끝나면 실제로 이 공간은 사라져버리는 거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럼 결과값이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과값을 저장할 공간을 내 영역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그 주소값을 알려줘요. 야, 너 결과 다 쓰고 나면 3번지하고 4번지에다가 그 에버리지하고 스탠에서 적어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행을 하다가 함수에서 cal 에버리지 스탠다드에서 실행을 하면서 결과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동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메인 함수는 내가 직접 여기다가 실제 숫자를 써도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숫자를 쓰면 이 주소 공간이 뭘 뜻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에버리지를 저장할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avg 에버리지라고 붙이고 표준 편차를 저장할 공간 하나 할당해서 스탠다드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 cal average 스탠다드 함수를 부를 때 그 주소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에버리지 변수의 주소값이니까 3이 되겠죠. 3이 넘어가는 거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주소값이니까 4번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calc average 스탠다드라는 함수는 그 주소값을 내가 가지고 받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블하고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더블 포인터라는 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값이 어떤 메모리 안에 뭔가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주소값을 나타내는 변수라는 의미를 얘기해요. 즉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calc average 스탠다드는 자기가 인수값,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받은 PAVG하고 P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이 변수 공간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게 변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받아도 얘들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간에 여기서 준 값을 적어요. 0x3, 0x4.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값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걸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얘네들을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average라는 그 변수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3번지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실수, 더블 타입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뭔가 쭉 평균값과 스탠다드 값을 계산하고 나면 내가 어디에다 저장을 하고 싶으냐면 여기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 위치에다가 뭔가 값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구했으면은 p 에버리지가 가리키는 곳의 값, 가리키는 곳의 위치, 위치를 나타낼 때 이 포인터를 써요. 그래서 p 에버리지라는 변수가 나타내는 그 위치에다가 내가 미인 값을 넣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그 4번지, 그죠? 4번지가 가리키는 그 값에다가 내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한 값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별표를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공간에다가 그냥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다 적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0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1.7 여기에 1.7이라고 적어봐야 그럼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소값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적으라는 뜻에서 이 별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앰퍼센트하고 별표의 활용에 대해서 되게 아셔야 돼요. 앰퍼센트라는 건 변수 앞에 붙이면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주소값이 되는 거고 에버리지라는 변수의 주소값. 그리고 뭔가 선언을 할 때 이 포인터가 나오면 별표가 나오면 이 뒤에 있는 변수는 뭔가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데 주소값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인데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는 더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이 별표를 다시 한번 써주면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 예, 곳이 되는 거고 그 곳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3.5, 0.23 가서 위치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calc average standard라는 함수는 내가 에버리지하고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저장할 그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두 개를 받아서 쭉 다 계산을 하고 나서 그 평균값하고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거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 사실은 표준 편차하고 평균을 구하는 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인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아마 수능 시험 봤다면 그거 기억나시죠? 그 분산, 즉 표준 편차의 그 제곱을 했던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그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뭐 계산을 했고,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까지 구했으면 그 결과값들을 포인터 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구현했던 이 코드까지 해서 결과를 한번 뽑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워크 있어요. 숙제를 다 하셔서 수업 시간에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 했을 거고 아니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해보는데 뭘 해오냐면 제가 준 이 코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코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하는 find minmax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find minmax 함수는 제가 지금 숫자가 어레이가 5개의 숫자를 저장해 놓은 이런 어레이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맥스 값하고 미인 값을 찾으셔야 돼요. 이 함수 안에서 아마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이 함수를 호출한 얘한테 다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찾은 민 값과 맥스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의 주소값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찾아가지고 그 주소값에다가 각각 민값과 맥스값을 저장을 시켜놓으면 이 함수가 다 호출이 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각각 알아서 이제 값이 저장이 될 거고 그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스 코드를 다 완성을 시켜서 소스 코드와 결과 값을 캡처해서 보고서 형태로 수업 시간 전에 출력물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요.